1월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투자 세계에서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겁니다. 50대, 60대들이 유튜버도 많이 보는데 주식 투자 시장에도 많이 뛰어든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알지 못하면서 투자하면은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주식 시장 자체가 90%가 잃고 10% 정도가 따는 시장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남에게 돈을 바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월의 책으로는 서재영의 투자 교실을 소개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수라고, 내가 슈퍼캠이라고, 나는 이렇게 해서 1000%, 뭐 10,000%, 10배, 100배를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골라야 됩니다. 사람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인생성형가로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대가는 아닙니다만은 작년에 시작한 주린이지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유튜브를 보면서 아 괜찮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 사람이 회원으로 있어가지고 서점에서는 책을 팔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회원들에게 나눠준 책인데 읽어보니까 그리고 그 유튜브를 들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서재영 씨는 그 안동에서 60년대에 태어났고 연세대를 나와서 국민은행 또는 미래에셋, 대신자산운용 이런저런 그 뭐랄까 회사에서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뭐 1조 원, 10조 원 아주 거창한 자금을 투자한 바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와서 개인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로서 주로 활동했고 그리고 펀드 자금을 이렇게 모집해서 자기가 나와서 회사에 나온 다음에 그렇게 투자를 한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투자 교실을 운영하는데 거액을 투자해봤기 때문에 또 기관에서 투자해봤기 때문에 그런 점과 개인의 어떤 그 자금 적은 거, 그 다음에 개인이 움직이는 거, 이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로서 거액을 운영도 해봤고, 자기가 또 조그마한 운영회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가로서 또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가 경험한 것이 주로 대기관이기 때문에 거액을 투자한 대기관에서 주로 활동했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재영이 투자교실에서 이야기하는 것, 투자 원칙과 손절매에 대해서 주로 말하겠습니다. 투자 원칙에서는 첫째, 아는 것만 투자하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등한다고 해서 상한가 갔다고 해서 몇 배가 나왔다고 해서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버는 것, 돈 버는 것에만 욕심을 갖는데 따는 것만 보는데 그러지 말라. 잃는 게 크다. 그러니까 안 잃는 게 중요하다. 잃어버리지 마라. 원금을 손실내지 말라 하는 워런 버핏의 이야기와 상통하죠. 그리고 시장을 존중하라. 내가 이렇게 봤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느냐. 시장이 잘못됐다. 전문가가 아니다. 저 사람 말이 틀렸다. 그러지 말고 시장을 존중하라. 시장을 이기는 투자가는 없다. 시장과 맞서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변화와 시간에 의지하라. 뭐 작년에 2차 전지주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면 이 그 가솔린 기름 연료를 떼는 그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그 변화 그리고 거기에는 바뀌는데 인생에도 생애 주기가 있듯이 기술에도 생애 주기가 있으니까 시간에 의존해서 기다려서 변화를 읽어서 그렇게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라. 주식은 심리게임인데 평정을 잃으면 그런 차원에서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기한 있는 돈을 투자한다거나 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죠. 주식 사놓고 어찌 보면
편안하게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마음을 뭐랄까 빼앗아 가지 않는, 불안하게 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라 그런 이야기죠. 여섯 번째로는 나쁘면 교체하라 그랬어요. 수익이 자기 생각처럼 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 않으면,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그럼 막 달려가는데 내 건 기어가요. 그럴 때는 교체하라. 이거는 역시 워런 버핏도 이야기한 거죠. 수입성 높은 것이 나타나면,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분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면 바꿔라. 그런 이야기죠. 일곱 번째로는 낙폭 과대주. 뚝 떨어지면 이게 바닥이다.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있다. 해서 샀다가 지하실로 뚫고 들어가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이렇게 저점에서 사면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 덜컥 잡았다가 이른바 상장 폐지되는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리스크를 관리하라. 리스크 관리, 위기 관리, 이게 중요하다. 이 투자 원칙 8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원칙은 서재형도 말하고 버핏도 말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같으면 얘기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키는 거죠. 아는 것만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도 급등주가 나오면 그냥 따라간다고요. 내가 따라가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또 급락한다 하면은 그러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있어. 내 실력은 충분히 중간 이상은 가. 상층은 될 거야. 그러다가 물린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투자는 뭐냐? 투자의 그 원칙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투자란 경제다. 맞다. 근데 그게 전부냐? 아니다. 알파가 더 많다. 투자의 핵심은 경제 위에다가 기후, 문화, 기술, 인구구조, 인구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걸 말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죠. 인구의 구조가, 짜임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변화.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밖에도 많아요. 투자라는 건, 서재형이 얘기하지 않는 그 부분.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알파니까 베타인가요? 종합예술로 봅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인생 성인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학원을 하면서 자영업도 해봤고, 그리고 많은 그 투자 대가들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알 사람은 지금 이렇게 뭐 이런 교실 들어가서 회원으로서 과외를 받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동안 어찌 보면 배경 지식을 넓힌 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인문학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이제 그 자연과학 한 사람인데, 아무튼 인문학하는 이 경제 경영 전공한 사람들이 왜 투자의 세계에서 많이 이기는가, 많이 버는가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경제라는 학문 자체에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분화된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투자를 잘한다. 그 이야기라는데 100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경제뿐이 아니에요. 경영뿐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기후도 알아야 되고 종교도 알아야 되고, 이를테면 지정학적 리스크, 요즘 그 전쟁 같은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과학기술의 변화, 박학다식해야 돼요. 그런데 돈 벌 욕심만 있어가지고 모르면서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절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손절매를 못하는가? 손해를 보면서는 팔지 못하는가? 매도를 못하는가? 자기가 투자 희망을 가졌는데, 투자에 대한 열망을 가졌는데, 이것 따야 우리 딸 과외시키고, 이것 따야 집 사는데 그 희망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리고 인간 그 심리가 따는 것보다 잃는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살아오면서 잃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희망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걸 공급이 있었잖아요. 1억이 있었는데 그게 7천만 원이 되어보세요. 30%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번 1억인데 하면서 이 7천만 원이 1억으로 올라오길 바라는데 그 주식이 반등 가능성이 없으면 아까도 교체라고 했잖아요. 다른 잘 나가는 것으로 옮겨가는 게. 물론 말을 너무 자주 바꿔 타면, 그리고 전쟁 중에는 장수가 말을 바꿔 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말을 교체하는 동안에 죽는 수도 나오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포기해야 하니까, 자기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때로는 손실을 난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더 큰 손실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매가 어렵다. 그만큼 손절매를 잘하는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원칙이 있다. 어떤 원칙이냐? 매수가는 이래라.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데, 삼성전자를 내가 무려 8만 얼마에 샀는데 어떻게 이걸 하면서 2년 3년 기다린다고? 안 오는 수가 있잖아요. 지금 물론 삼성전자 괜찮게 뜨고 있던데, 매수가를 잊지 말고 잊고 현재가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야. 매수 원인이 소매라면, 내가 이거를 이를테면 어디에 장비를 납품한다고 해가지고 샀다. 그런데 장비를 납품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장비를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쓴다. 그러면 매수할 때 이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이 장비를 납품한다고 해서 샀다면, 장비를 납품한 다음에는 내가 산 원인이 끝난 거잖아요. 일단락 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기대했는데 이 장비를 납품했는데도, 기대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데도 납품했는데도 떨어진다. 그러면 팔아라. 그리고 투자 대안이 있다면, 더 좋은 말이 있다면 갈아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매크로가 거시 경제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테면 금리가 인상한다, 금리를 인하한다, 그리고 어디에서 수주가 들어왔다, 이런저런 매크로에서 유리한 게 있으면 지켜봐야 되겠지만, 떨어져도 불리하면 손해보고 팔아라. 그리고 수상한 급락, 아주 돌변 상황에 의한 급락이 일어나면 손절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유형을 알아라. 유형을 알아서 계절도 알아야 되고, 그 경기도 알아야 되고, 주식의 종류를 알아서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 있어요. 경기에 민감한 주, 전자 같은 것도 경기 민감주든가요. 구조적 성장주, 그 다음에 기술주, 필수 소비주, 라면 같은 것은 되게 필수품 아닌가요? 의식주, 건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필수이긴 하지만 건설 경기가 나쁘면 건설주 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의 유형도 알아야 되겠지만 경기 상황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경기 플러스 알파, 베타까지 필요한 종합 예술이죠. 서재형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수익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는 자기 소득도 높은 사람으로 봐요. 그러면 한국의 부자들이 대개 순자산 순자산으로 금융자산으로만 해도 한 10억 이상 그렇게 치는데, 대개 0.89%가 우리나라 자산의 6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부자 중에 0.89% 안에 드는 사람이 자산의 60%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사람이 한국의 절반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 초고수들과 병아리가, 즉 싸움닭과, 세계 최고의 싸움닭과, 그 다음에 이제 계란에서 막 나온 이 병아리와 같이 싸우는 곳이잖아요. 구분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부자들이 소득에서도 아주 실력을 발휘했는데, 투자 시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대개는 실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 시장에서
이를테면 그 근로를 통해서 돈을 잘 못 벌었다 하면은 이 투자 시장은 근로소득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이 초고수들이 모여 있다는 걸로 생각해 가지고 긴장에 또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콩나물값은 그냥 100원 1000원 가지고도 벌벌하면서 100만원 1000만원 알기를 우습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카드가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것이고 주식이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그 지식이 짧으면서 다른 사람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책을 읽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가 이야기를 뭐 그레이엄 피처 뭐 피터 린치니 또 소로스니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로저스니 대가들 이야기 잘 알죠. 그 사람들 책 우리가 얼마든지 구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 책이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책이 있고 한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식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를 알고 투자라는 것은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가, 실행력이 필요한가를 알고 덤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서저영의 투자 교실도 투자할 때 일부분 참고할 만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참 책 소개하는 것도 사람 소개하는 것도 조심스럽거든요. 달라요. 그리고 미국 시장하고 수익률도 얼마나 다릅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만 해도 미국은 수익이 해마다 한 8% 안팎? 일본만 해도 5, 6% 안팎? 한국은 뭐 한 2, 3%?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한국 시장은 수익을 못 냈어요. 작년에 집으면 괜찮았던 셈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장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는 사람들, 사람도 알아야 한다니까요. 아무 사람이나 그냥 그 들어가가지고 뭐 전화번호 남기라고, 연락하라고, 그런 리딩방에 들어가가지고 회비 내라고, 그럴 정도가 된다면은 이런 책을 읽어서 훨씬 더 많은 실력을 쌓아서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생긴 다음에, 종목 보는 눈이 생긴 다음에, 시장 보는 눈이 생긴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수업료를 주고 돈을 질러가지고 배우려다 보면 경험의 학교에 수업료를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자기만 파산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들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월의 책으로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뭐랄까요, 1월 시장이 열리는 그때니까 서재영의 투자 교실을 소개해 봤습니다. 시중에서는 아마 안 파는지도 모르는데 유튜브에서는 서재영의 투자 교실을 얼마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책 읽을 게 좀 여의치 않다. 그럼 책을 읽는 게 정수인데, 비판적으로 독서하기는 좋은데 유튜브를 봐도 괜찮겠죠. 오늘은 그래서 서재영의 투자 교실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